아빠의 빙구들을 신었습니다. 안은미 에세이. 메리골드야 고마워. 도시의 꽃은 정해진 자리에서 언제나 사람들을 기다렸다. 계획되고 조형된 아름다움이랄까? 내가 살던 일산의 호수공원에서 매년 꽃 박람회가 열렸다. 그곳을 찾을 때마다 형형색색의 꽃들에 매료되었다. 바람에 홀씨 날리듯 정착한 들꽃이나 야생화와는 다른 반듯한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그 화려함에 정신없이 박람회장 곳곳을 다니며 꽃들에 푹 빠졌던 기억이 있다. 고속도로를 나와 하늘을 올라가듯 배째 고개를 넘어 1시간을 들어온다. 강원도 홍천에 오지 내면 산골에서 산 이후로는 호수공원에서 꽃을 보는 호사는 더는 누릴 수 없게 되었다. 대신 자연에서 꽃을 만나는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바로 집 앞만 나가도 복수초, 산괭이 눈, 매발톱꽃, 금낭화 같은 야생화들이 삐쭉삐쭉 태양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개나리, 진달래, 철쭉, 찔레꽃은 지천으로 널렸다. 꽃 박람회에서처럼 화려한 조형미가 돋보이는 작품들도 아니고 튤립, 장미처럼 선명하고 다양한 색을 띤 것도 아니지만 각자의 꼴대로 자유분방하게 나고 자란 모습이 오히려 특이하고 개성있어 보인다. 꽃 모양이 매의 발톱을 닮아서 지어진 매발톱꽃이나 고양이 눈처럼 생겼다고 해서 산괭이 눈이라고 불리는 꽃들이 그렇다. 도시에서 만나는 꽃들은 전시 공간에서 작품을 감상하듯 훑어보는 게 전부였다.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뿐 꽃 본연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볼 생각은 없었다. 작품 전시는 때가 되면 매년 열릴 것이고 그러면 나는 일정에 맞춰 편할 때 찾아보면 됐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깊은 산골로 거처를 옮기고 난 후 긴 겨울을 견디고 가까스로 언 땅을 비집고 싹을 틔운 봄꽃은 그냥 지나쳐지지 않았다. 어쩜 이 겨울을 견뎠을까? 꽁꽁 언 이 땅을 어떻게 비집고 기어이 싹을 틔웠을까? 하며 감탄과 연민이 가슴에서 조용히 몰아쳤기 때문이다. 수시로 영하 20도를 찍는 강원도의 겨울을 견디고 피어나다니. 그 힘든 삶을 지천에서 만나게 되니 어찌나 고귀한지 절로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산골에 살면서 나는 다른 눈으로 꽃을 보게 됐다. 꽃을 장식이나 작품으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한 생명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이랄까. 그랬더니 마치 꽃이 말이라도 건넬 것처럼 나를 바라보는 듯 했다. 자고 나면 쑥 자라있는 대문 앞 꽃을 볼 때면 나 이만큼 자랐어요 라고 자랑하는 것 같다. 그러면 나는 맞장구를 쳤다. 그러네. 잎이랑 줄기가 공중 자랐네. 오므렸던 몸을 활짝 폈구나 라며 가까이 얼굴을 대고 싱그러운 아침 대화를 나누고는 했다. 마치 아가들이 커가는 날들에 기뻐하며 서로 대화하듯 말이다. 꽃과 내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은 행복했다. 그러다 문득 알게 되었다. 전시회 꽃에서는 만개한 최고의 아름다움을 볼 뿐
그 이후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 그렇다. 전시된 꽃에게 죽음은 없다. 하지만 자연은 탄생과 죽음의 모든 과정을 생략 없이 보여준다. 봄이 되면 언 땅이 녹으면서 땅이 부풀어 오른다. 그러면 그 사이로 바람이 지나는 길이 생기고 공기가 드나들면서 생명의 움틈이 시작된다. 싹이 나고 줄기가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갈 때 여린 잎의 색은 햇볕이 그대로 투과할 만큼 밝은 연두빛이다. 여름과 함께 연두는 점차 짙은 녹색으로 변해가고 줄기는 굵어진다. 어떤 꽃은 태양을 향해 활짝 펴기도 하고 열매를 맺는 꽃은 꽃잎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작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그러다 각자의 시간차가 있을 뿐 모든 것은 사라지고 죽는다. 살아있는 꽃을 만나면서 낙화를 더 이상 아름다운 풍경만으로 감상할 수는 없게 되었다. 내 삶과 함께하다 피고 진 살아있었고 죽어간 모든 것들에 신경이 쓰였다. 그것은 슬픔이었고 때로는 통증처럼 아픔으로 다가왔다. 이것이 산골로 들어온 내게 찾아온 큰 변화라면 변화일 것이다. 정오의 해로 머리가 지끈거리는 계절이 되었다. 해를 가둔 듯한 동그란 모양의 메리골드는 뜨거운 여름을 담은 꽃이다. 꽃송이가 애기 주먹처럼 크고 단단하다. 메리골드에는 약재에서 맡아본 듯한 묘한 향이 나는데 그 향에 해충이나 뱀이 얼씬도 못한다고 한다. 진한 향만큼이나 약용으로도 효과가 좋아서 언제부터인가 메리골드 꽃차가 사람들에게 인기다. 며칠 전부터 나는 해를 닮은 메리골드를 따라가 꽃차 만들 생각에 들떠 있었다. 드디어 꽃차를 만드는 날이다. 꽃을 먼저 톡 따기 시작했다. 뭔가 느낌이 익숙하지 않았다. 생각해보니 지금껏 살아오면서 마음껏 꽃을 꺾어본 적이 없었다. 뚝뚝 꽃을 딸 때마다 소리가 났다. 소리도 크다. 아프다는 소리 같기도 하지만 미안한 감정 없이 만난 차를 생각하며 열심히 땄다. 꽃들을 말리고 소독하며 약한 불로 달군 팬에 꽃잎을 덮었다. 먼저 향으로 마셨다. 이후 완성된 꽃차를 마실 때는 은은한 허브향과 단맛이 입안에서 맴돌아 그 조화가 꽤 흥미로웠다. 꽃차를 만끽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득 꽃차를 만들겠다고 내가 꺾은 꽃이 얼만큼인가를 생각하다가 깜짝 놀랐다. 차 한 병을 만들기 위해 어림잡아 200송이는 꺾었기 때문이다. 꽃 한 송이에 감동하고 그 생명력에 감탄하던 나였는데 어찌 수백 송이의 꽃을 두고서는 별다른 감정도 느끼지 못했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서 왕자는 자신 곁에 있던 장미 한 송이를 떠올리며 유일무이한 관계, 길들임에 대해 말한다. 그러면서 5,000송이 장미들에게는 너희들은 아름답지만 속이 텅 비어있어 라며 눈길을 돌린다. 그런데 나는 어린 왕자와 다른 시선으로 꽃을 바라본다. 어린 왕자가 길들임을 깨닫고 행성 B612에 홀로 핀 장미의 존재를 알아보는 건 숭고하지만 내 시선은 무리의 장미에게 가 있었다.
오천송이 장미를 보며 너희는 소중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게 장미에게는 얼마나 슬픈 일인가. 내가 꺾은 메리골드가 어린 왕자의 무수한 장미들처럼 슬퍼하지 않았으면 한다. 메리골드가 소중하지 않아서 꺾은 건 아니니까. 나에게 있어 메리골드는 어떤 의미였을까? 물론 어린 왕자의 길들임처럼 매일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벌레를 잡아주면서 메리골드를 애지중지 대하지는 않았다. 어찌 보면 메리골드를 꺾어 내 유익을 취한 셈이다. 하지만 메리골드는 향이 강한 꽃으로 태어나 향으로 승화될 숙명을 가졌다고 할까? 시들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도 순리이고 향으로 입안을 즐겁게 해주는 것도 나름의 순리이다. 그 향을 마시기 위해 나는 메리골드의 몸을 빌려 꽃차를 만들었고 메리골드에게 감사하는 순간 그 역시도 꽃을 존중하는 행위가 아닐까. 며칠 전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식물원에 방문한 적이 있다. 꽃과 나무에 대해 친절히 설명을 이어가던 선생님의 한 문장이 가슴에 내려앉았다. 꽃을 한 송이 딸 수도 있어. 따고는 그들에게 고마워 라고 말하렴.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무조건 꽃을 꺾지 말라고 가르치기보다 오히려 꽃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르치셨다. 꽃이 주는 행복감은 일상 곳곳에 스며 있다. 나물이나 꽃차로 입안에 향기가 가득한가 하면 축하나 감사를 전하는 한아름의 꽃다발로 마음이 만개해진다. 그러면서도 꽃 한 송이를 꺾었다는 막연한 죄책감이 늘 마음 한편에 자리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보면 꽃을 꺾어 미안해 보다 행복을 주어서 고마워 라며 소중한 기분을 누리는 것도 꽤 괜찮은 관계가 아닌가.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을 오래 간직하는 관계의 풍요를 누리고 싶다.